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박정현의 머슴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홍경표, 김태용의 대한독립 만세. 가짜 보수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친일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로 뛰는 진보적 활동가 독립유공자 유종회 대전지회 홍경표 사무처장과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태영 부위원장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대전광역 시민들의 머슴, 대전광역시의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머슴 박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네. 우리 공개 방송을 처음 해봤어요. 네.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미용실 다녀오셨다고. 네. 아니에요. 미용실 안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쩐지,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 미용실이 네. 어떻게 좀 문 닫을지 모를까 싶어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우리 이제 녹화 끝나고 네. 생방송이었죠. 녹음 끝나고 우리 뒤풀이를 했었는데 네. 흥겨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죠. 정기현 의원님 노래 그렇게 네.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정 PD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 머리만 좀 길면 완전히 락커던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예쁘게 편집을 하고 좀 올리려고 했더니 네. 뭐 내리라고 외압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네. 흥겹게 노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디스용 영상인 것 같은데 정 PD만 잘 나오는. 저는 안 나왔죠. 화면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정기현 의원님도 노래를 잘하시고 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만 있었는데 네. 저만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신저에 뭐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밀양에서도 화재가 네, 크게 예, 났었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예, 제천에 이어서 밀양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화재 소식이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들려오는 것 같기는 지금 해요. 굉장히 건조하고요. 특히 대전이 그게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1월 30일 임시국회가 있었잖아요. 그 소방법을 개정을 했어요. 보통 본회의 네. 때는 법을 잘 안 하는데 워낙 지금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네. 몇 개가 개정이 됐는데 특히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를 했죠. 그리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을 했고요. 네. 특히 다중이용 업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염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염이라 하면은 불에 잘 안 붙는 네, 거 네, 그렇죠. 예. 그 방염 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불편한 게 생기는 게 네. 우선 불법 주차한 사람들의 어떤 몰지각함이 문제다라는 시각을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개인의 책임으로 너무 많이 돌리는 측면이 있는 것 차댈 같아요. 데가 없어요. 근데 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차를 뭐 접어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댈 데가 없어요. 네, 이런 네. 경우가 보통 보면 대규모 아파트는 어쨌든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서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다세대 주택에 네.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주변 지역들이 도로도 이게 좀 좁은 도로고. 그러니까 좀 감정 섞인 얘기를 하면 돈 없으면 차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네.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저 환경단체 했을 때도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보통 이제 한 대 정도의 주차 시설이 최소한 있는데 다가구의 주택의 경우는 보통 0.5대. 그러니까 두 가구에 한 대 정도인데 실제 차를 다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차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생계형.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 편의가 아니라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의 단가를 낮추고 그런 편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건설업자들의 어떤 이익 추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인허가를 내준 게 그 구청이나 아니면은 네. 시군구 그쵸? 네. 네, 조례상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럼요. 사실은 네. 공동의 책임이 어떻게 있는 하실 겁니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아마 그게 이제 좀 개정이 돼서 그 최소한 1가구에 한 대 정도의 차량 주차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왜냐하면 이미 도로는 나 있고 그렇죠.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뭐 법은 좋은데 현실을 잘 적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하면 생각에는 좋을까요? 네.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고 돈도 훨씬 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차를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차가 어떤 부의 상징이라든지 네. 뭐 잘 보이는 수단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면은 점점 우리도 인식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를 규제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렇죠. 대중교통 그쵸? 활성화를 통해서 굳이 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요즘은 카쉐어링 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차를 다 갖기보다는 공용차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안 네. 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기지 말라고 해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좀 심각한 문제 같고 네. 또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방염 이야기하셨는데 네. 과연 정치인분들이 얼마큼 아실지 모르겠어요. 방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염 커튼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방염 무슨 페인트, 벽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좀 가격을 낮추면서 많이 비쌉니다. 예, 네. 낮추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조치들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법 한 줄 바뀌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 법이 바뀌면서 연동해서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안 챙겨지면 그냥 현장은 또 예전과 똑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꿨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법을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네, 섬세한 저처럼 섬세한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예. 할 말이 갑자기 이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지역 얘기도 좀 해보도록 네. 하죠. 이제 머슴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주인이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관심 중에 매게 하나였어요. 초조하게 또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박범계 국회의원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대전시장 불출마 선언을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 글도 뭐 남기시고 출마 하셨어요. 선언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불출마 얘기가 많았으니까. 선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잘 적어서 어떻게 내셨죠. 생각하십니까? 미리 들었어요? 그 사전에 이미 들으셨어요? 아니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많이 그럼 거치셨어요. 박정현 예. 의원님께서도 박범계 의원님의 그런 결심을 페이스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약간 눈치는 챘는데 응. 예, 실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측근 아니네 그러면? 측근 아니에요. 제가 자꾸 아니네. 측근이라서 뭐 어디에 보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페이스북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죠. 같은 정치적인 전망을 네. 갖고 있는 네. 선후배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시고 네, 정치 그런데 잘하시니까. 그런 큰 결단을 내릴 때 언질도 안 줬다. 아니 그런 결단은 사실은 네. 이제 눈치로 소위 눈치로 까는 거지. 눈치로. 네. 그래, 눈치 보는 사이. 우리 네.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카톡으로 또 보내셨어요. 아 그 진짜? 내용. 예. 뭐라고 보내시던가요? 네, 똑같이 보내셨어요. 박 의원 미안해 뭐 이런 거. 아니 왜 저한테 미안해? 저는 네. 박범계 의원님이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더 큰 꿈을 여러 가지 꿀 때 지방 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꼭 거쳐야 될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꿈을 꿀 때 지방 정부의 수장을 거치는 큰 꿈이라 하면은 아니 뭐 뭐예요? 어쨌든 그런데 네. 그래서 목소리가 떨린다. 굉장히 네. 좋은 기회인데 본인에게 요구받은 그러니까 적폐청산위원장 사실 적폐청산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일 그리고 본인이 수 있다. 그 칼 때문에 벨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좋은 결정 참 잘한 결정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 없으시고요? 왜 서운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서운하진 않아요. 정색을 하시네. 아니 저는 저한테 붙었던 딱지 하나는 뗐어요. 박범계가 꽂았다. 예, 왜냐하면 뭐 본인이 시장 출마하려고 네. 어디다 꽂았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불식시켰죠. 다른 얘기가 돌 수도 있어요. 뭐. 박정현이 버림받았다. 네. 버림받았다는 얘기도 있어.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열심히 다니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네, 출마 선언 이상민 의원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시장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허태정 네. 구청장이 29일 날 오후 네. 2시에 대전시청 안에서 출마 선언을 네. 했죠.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두 분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이상민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전 절대 출마 안 한다 이러는데 제가 그거 음성도 갖고 있는데 네, 이상민 일단은 의원님한테 다음번에 한번 보내주셔요. 모시고 한번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뭐 그때는 그랬는데 또 네. 이게 환경이 달라지면 요구하는 게 달라지면 또 할 수 있겠죠. 박영순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께서도 네, 대전시장이나 거론이, 아니면은 그 공석이 될 총선에 출마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대덕구 안 오는 게 다행이에요? 뭐. 근데 이제 네. 자기의 정치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 환경이 또 바뀌어지면 그런 판단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본인 결단도 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외부에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또 있으면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슨 부정부패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 범법 행위를 통해서 직을 상실한 소속 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 있을 네. 경우에 실시하는 뭐 재보궐선거 이런 거에서는 무공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는 그런 뭐 규정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네. 재보궐선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권선택 네, 전 네. 시장께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신 거였죠. 제가 좀 세게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아니 지난번에 그 직을 잃으셨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을 위해서 받은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이제 그 권선택 전 시장의 민선 6기 그 동안에 네. 대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번에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권선택 시장님이 이제 그 과정은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뭐 과도 있지만 또 뭐 청년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들이 일정 부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꽃을 피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받아서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더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민주당이지만은 다른 민주당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네. 근데 뭐 단톡방을 공개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나누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권선택 전 시장님께서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한다. 뭐 그런 취지의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을 뭐 이렇게 우리가 품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권선택 시장님이 어쨌든 시장이셨고 그리고 시장을 또 만든 여러 그 지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좋은 연대를 형성해서 본인의 지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자신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 안 좋은 일로 이제 그 직을 상실하셨고 그게 대전에 좋은 영향은 아니었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럼 상식적으로는 자숙 예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권 시장님 자체가 스스로 막 움직여서 그런 걸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권 시장님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주변에서 오히려 지지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다른 거죠. 시장님을 예. 팔아먹는다 주변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제 자가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권 시장님은 그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후보군들이 다양하게 거명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이합집산도 되고 또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권 시장님이 저를 지지한다고 슬쩍 한마디 하면 어쨌든 권 시장님 팬클럽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등질 이유는 없으니까 뭐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도하게 나온 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면 실제로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사실 확인이 좀 안 된 기사들이나 이야기가 많이 도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공격을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공천을 하고 뭐 책임 어떻게 지고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선거 국면이 좀 더 네. 다가오면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나오겠죠. 이제 제일 그 야당에서 지금 제일 일타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네 시장 만들어줬는데 끝까지 못 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 변명할 이유도 없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 출마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다 그건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책임을 근데 지냐? 할까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하잖아요. 예. 제가 보면은 민주당에서 시당에서도 그렇게 큰 논평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죄진 사람은 말이 원래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 부분은 그래서 후보를 내지 마라 이런 거는 사실은 정치적 언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잘했던 거는 더 확장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만둘래요 이것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뭐 선거가 이제 엄청 아까 뭐 많이 남았다고 하셨지만은 뭐 일반 시민들 봤을 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딱 지나갑니다. 그냥. 2월 14일이면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저 초콜릿 주실 건가요? 제가 줘야 되나요? 안 받습니다. 네.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그때가 이제 그 시장 후보 공지에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시장 후보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사퇴는 그 이후로 해야 되나? 2월 14일이 아마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시장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2월 13일.
입니다. 이제 그 명절 전후가 실제 이제 선거의 국면으로 확 이제 빨려 들어가겠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냥 귀동냥으로 듣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철저히 검증해서 당만 보고 찍는 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하다고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아는 그런 생각이 것이 드네요. 힘이다에서 네. 그 내용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똑바로 하시고요.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볼 거는 리베라 호텔이 네. 폐업을 했습니다. 그 새해 딱 들어오자마자 리베라 호텔이 지금 이번에만 폐업한 게 아니고요. 그쵸. 2004년도에도 폐업을 해서 음, 거의 3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2006년 9월에 재개관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재개관한 것도 리베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과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결국 만든 거였는데 작년에 이제 그때 그때 폐업할 때 있었던 아마 임원이 최근에 또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그래서 리베라 노동조합에서는 사실은 노조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면서도 이 기업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급여 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실제 평균 받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8월 달에 노조가 이게 단체 협약 이제 사측에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호봉제 폐지, 연봉제 실시 이거는 사실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거죠.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휴일 휴가 조항도 개정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다 받겠다 그랬어요. 네. 자르지만 말아도. 왜냐하면 이제 워낙 어렵다 하니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일 이제 하자. 그리고 리베라가 유성 관광특구에서 갖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특이급 호텔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역 여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조금 감수할 테니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그냥 올 1월 1일 날 폐업을 해버렸죠.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많이 흘러나온 이야기가 호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와의 갈등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위장 폐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번에도 경우는 위장 폐업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위장 폐업 가능성보다는 거기 호텔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주상복합 아파트나 네.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더 설득력 그럴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죠.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신한그룹 자체가 건설업이 이제 주된 사업이니까 호텔이 어려우면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당신들이 운영하기 어려우면 그럼 제3자에 매각해서 호텔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지금 없거든요. 신한그룹 입장에서는 남한테 그걸 팔아먹느니 네. 자기가 지어서 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제3자 매각 같은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걸 누가 사겠어요. 사실 유성이 지금 호텔업이 굉장히 불황인데 문 닫은 호텔들도 많고 홍인호텔도 문 닫았고요. 그렇죠. 유성이 호텔들은 점점 이제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텔들은 장사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유성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게 단기 무슨 축제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장기적 플랜 그래서 머무르고 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서 이게 영업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영업 손실이 정말 이렇게 폐업을 할 만큼 불가피한 거냐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2016년도 매출이 13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 원인데 이 중에 감가상각이 한 13억 되니까 실제로 영업적자는 8억 원에 불과하다는 거고 2017년도도 매출은 4.1% 증가했고 인건비는 거의 스톱이니까 인건비는 4.7% 감소를 했으니까 이거 영업적자가 그러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적자폭이 줄고 이게 영업 손실이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영업 손실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실제 호텔 리베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다 관심을 가졌잖아요.
유성구청에서도 그랬고 대전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같이 강구하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그 호텔 사업에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사기업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이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요. 근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리베라가 사실 30년 동안 유성에 있으면서 물론 긍정적 영향도 미쳤지만 그 긍정적 영향이 결국 리베라도 장사를 한 거잖아요. 수익을 올린 거잖아요. 대전 시민들과 함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같이 그러니까 공공기업처럼 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순진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 기업이라는 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사실 우리의 바람인 거지. 그 현실에서는 그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그 제3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질 폐업, 위장 폐업 중단에 네. 이런 구호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안들을 좀 어떻게 해야 만들어주면 될까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 대표의 드는데. 뒤를 캐서 이렇게 아니, 박순석 회장 일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그 집안이니까. 네. 근데 지역 언론에서도 이 문제 다루면서 박순석 그 회장 일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도 직접 가서 다뤘으니까 그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의원님도 뭐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공공형 호텔 이런 거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좋죠. 예. 그러니까 호텔이 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장 있고 그러니까 돌잔치 같은 거 요즘 가면은 만년동 이런 데 되게 비싸잖아요. 뭐 네. 1인당 25,000원 이상 되고 그러니까 대덕구에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좀 그 저 저렴하게 하면서 공공적으로 하면 네. 훨씬 그 이 영업 이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수 공공사업은 있잖아요. 수익을 네.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굳이 하나를 신축해서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 리노베이션 네. 해가지고 전세를 얻는 거예요 장기간. 그러면 이자 비용밖에 발생 안 하잖아요. 사실 네. 임차 보증금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이나 어떻게 공모펀드 받아가지고 좀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거기서 일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지역 일자리도 뭐 생기고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대로 예. 이제 뷔페 해갖고 네. 돌잔치 이런 것도 그리고 받고 안전한 먹거리로 결혼식도 하고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리베라 호텔 같이 이렇게 큰 특일급 호텔들이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또 따지고 보면은 너무 비싸죠. 비싸기도 네. 하고 혹시 뭐 둔산동에는 토익견이라고 아시죠? 네. 근데 그런 호텔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좋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대전에는 없지만 이비스 호텔 이런 거 있거든요. 전 네. 세계 체인방인데 가면 방이 되게 작아요. 네. 근데 침대 충분히 있고 욕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루 자는 건데 좀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깨끗한 곳하고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호텔들이 요즘엔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막 화려하고 크고 이런 호텔들이 필요할까 대전에 네. 이미 유성에도 좀 여러 개 있고 또 새로 근데 생기는 이제 것도 그건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라와 같은 1급 호텔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국제 뭐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하거나 대규모 뭘 할 때 실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그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 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은 음.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많이 네. 있죠. 근데 이미 저는 왜 그 생각을 하냐면은 대학교 같은 데에도 굉장히 그런 컨퍼런스 좋은 데들이 많고요. 이미 네. 학회를 많이 유치를 하죠.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뭐 ICC라든지 DCC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런 국제 컨퍼런스가 뭐 한 10개 정도 된다 아니면 한두 개라도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하나를 위해서 시설이 크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형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네. 호텔. 호텔 하면 딱 일단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뭐 그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된 노동자분들이 그런 곳에서 다른 직업이 일자리가 창출돼 갖고 옮겨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준 일터니까 그 시민들을 위해서 네. 더 열심히 일을 하셔라라고 한 동기부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좀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리베라 호텔 문제는 그 기업이 정확하게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놓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다가 정의는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무슨 뭐 해치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업이 뭐 지역사회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베라가 잘 운영이 됐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대안이 없이 그냥 비난과 비판만 하는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그 의원님 현실 네. 정치인이시니까 한 네. 말씀 좀 올려봤습니다. 네. 감히. 공공호텔, 예, 뭐 네. 게스트하우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걸로 클래식한 걸로 해서 공공호텔. 게스트하우스는 왜 뭐 무슨 여행객 받는 그런 네, 이미지가 네. 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역민들이 돌잔치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네. 있고 아니면은 뭡니까 회갑이라든지 칠순 이런 것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네. 그렇죠. 너무 막 비싸니까 요즘에 다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뭐 좋겠네요. 예, 네. 예. 네, 초콜릿 받아야 되는데. 2월 초콜릿 14일에. 케이크를 사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입니다. 다 유성 그렇죠? 문제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유성구 누굽니까? 유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뭐 이게 서로 뭐 누가 구청장 나간다고 그러시고 뭐 시장 나간다고 그건 그러시고. 아니죠. 그래 유성 복합터미널도 좀 분노할 만하죠. 그렇죠. 네. 대전 시민이 호구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속이 많이 상해요.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잘못한 것 같네요. 네. 가만히 네. 보니까 제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은 이제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잘못한 여기에서도 것 같아요. 비판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권선택 전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셨고 그리고 지금 대전시 의회에 절대 다수가 민주당 네. 의원이시고 그 민주당이 이 사태에서 절대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러네요. 예. 권선택의 민주당과 박정현의 민주당이 다른 민주당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들 다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순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소위 해먹고자 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정치인이 순진하면은 네. 정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사실은 이런 일 없이 배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해먹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이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개발업자들이 맘먹고 뭘 하려고 하면 말려들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허가를 내주는 건 일단은 뭐 그 아까 말씀 네. 제가 드렸던 대로 그 관공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사장도 뭐 시장의 임명권자였으니까 그렇죠. 또 이분 되게 안 좋게 나가셨잖아요. 나갈 때 네. 이분 전에 방에 자물쇠가 뭐 7개라고 했던가 막 채워놓고 문제 많았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쵸 얘기 공개 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빠그러졌네 어쩌네 네. 몇 년 동안 표류하면서 땅값이 200억 넘게 올랐네 하더니 결국은 무산됐네 그러니까 했는데 애초에 단추를 처음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끝에 이렇게 가서 어긋나니까 이게 다시 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잘라버리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돼버린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뭐 인사청문 간담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깨끗한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쵸,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 거거든요. 간담회까지 너무 멀리 가신다. 아니, 그러니까 관공서 수장들, 산하기관 수장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능력 있고 낙하산 배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시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으셨었고, 네. 근데 결과가 이래요 지금. 네. 여기뿐 아닌 거잖아.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2014년도에 첫 단추를 잘 깼다면 네.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첫 단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지산에서 소송을 해서 2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잘못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쭉 지내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하주 실업 뒤에는 롯데가 있고 하주 실업 속에는 지산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호구지. 호구가 된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 게 됐어요. 예. 정말 이거는 뭐
진짜 호구된 것 같아요. 호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근데 뭐 현재 대전시나 아니면 도시공사 측의 입장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입장 표명하시잖아요. 문제가 뭐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건 법적 공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는 건 아니죠. 네, 행정 근데 절차라는 그렇게들 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 절차라는 게 나 몰랐어요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후순위 업체가 또 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대전지검에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전지검에서 이제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대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 고시철도 2호선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래요? 8년째 지금 의정 활동 하시니까 대전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할 말이 예, 점점점점. 예, 제가 오늘 세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의원님 오늘 모셔놓고 머슴 아니 얘기하면서 뭐 오늘 머슴이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그거는 저는 뭐 당연히 혼나야 된다. 지난번 공개 방송 때 너무 살살 다뤄드렸다고 청취자분들이 난리를 치셔가지고 한번 입장을 대변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온 것들을 뭐 잊을 수는 없어요.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를 예견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딱히 개선될 만한 것들이 안 보여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잔치처럼 보이고. 근데 뭐 어쨌든 잘못이 있는 게 드러났으면 아무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잖아요. 걸리더라도 그 잘못을 다시 리뷰해서 수정하는 거를 하지 네. 않으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지면서 또 이번에까지 2017년까지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 아마 우리 당의 이제 새로운 주자도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뭐 원점에서 다시 보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 원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그건 만들어가지고 책임자도 규명해내고 네. 스스로 아픈 살이 있으면 도려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주셔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논의만 하지 마시고 네. 결과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을 곧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죠. 네, 맞습니다. 이 당연한 말이 말뿐이 아닌 그 지켜야 될 절대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퇴 언제 하시죠, 의원님? 저는 바로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세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머슴으로서 마지막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그쵸, 이제 사퇴하면 머슴 아니니까. 그땐 나 이제 머슴 아닌데 하고 막 아니 말할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머슴을 네. 이제 앞으로 평생을 머슴을 하겠다고 저는 작심했으니까 네. 제가 뭐 의원이라서 머슴이고 의원이 아니면 머슴이 아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없어요. 어쨌든 정치를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다 머슴이죠. 네. 근데 공식적 머슴에서 이제 일단 잠깐 옷을 벗으시는 거니까. 네. 그 자발적 머슴으로 바뀌는 거죠. 그 언제쯤 다시 공적 머슴이 될지 모르지만은 6월에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니 그 뭐 저희가 잘못한 거를 회피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또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쭉 보면 의원으로서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할 거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뭐 머슴 옷을 이제 벗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가시기 전에. 제가 8년 동안 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뭐 저를 안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네. 우리 정 PD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어쨌든 현장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반영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어차피 시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애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 뭐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았던 것 같고 상금 있어요? 없어요. 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공직자들이 참 좋은 시의원 상도 주셔서 저로서는 마지막 선물을 굉장히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과분함을 또 일로서 제가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번 머슴은 끝나지만 또 더 큰 머슴, 더 시민들을 더 잘 섬기는 머슴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키운 머슴. 네. 나의 행복을 위해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잘 키운 머슴 한 사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머슴을 더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키는 좀 많이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은 친일 역사 극복 프로젝트 대한독립 만세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오늘날 조선일보 사주 가문의 출발점이었죠. 방응모 제9대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시죠. We shall be there.